이게 괜찮네. 뭐, 마이크가 되는 것도 확인도 되고. 가입당 생산 모형인데, 저번에 MSY 우리 잉여 생산 모형은 뭐냐면, 뭘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게냐면은, 총 잡는 양을 이제 규제하는 게죠. 얼마를 잡으라, 그죠? 뭐 그런 거인데, MSY, 아니면 또는 의액 사망률, 뭐 이런 것도 규제를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잡는 총량을 하는데, MSY가 잡는 총량을 규제하는 걸 우리가 영어로는 아웃풋 컨트롤이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산출량 규제래, 산출량. 산출량 규제를 하는데, 가입당 생산 모형은 산출량이 아니라 투입량 규제예요. 인풋 컨트롤이라고, 인풋 컨트롤. 자, 아웃풋 컨트롤하고 인풋 컨트롤은 뭐냐면은, 아웃풋 컨트롤, 그러니까 산출량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고 나서 뒤에 하는 거. 딱 잡히고 나서 뒤에 양을 조정하는 거는 아웃풋 컨트롤. 우리가 얼마나, 고기를 잡았는가를, 규제하는 기고, 인풋 컨트롤은 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투입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량이라든지, 그물고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인풋 컨트롤이라고. 그 다음에, 뭐, 거먹이 같은 거. 거먹이. 잡히기 전이잖아요. 그죠? 물고기 잡히기 전에 여기 아예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 수산보호구역, 뭐, 또는 해양보호구역 같은 게 인풋 컨트롤을 한다고. 아예, 작업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물에 잡히고 나서 이후에 그걸 우리가 뭘 하는 거는 아웃풋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TAC죠. 총허용 애양량, 할당량이라는 게죠. 전체 잡는 양을 규제를 한다고. 그죠? 그거는 이제 일단 잡히고 나서잖아. 잡히고 나서 하는 거는 아웃풋 컨트롤. 잡히기 전에, 그물이 잡히기 전에 뭘 규제를 하는 거는 인풋 컨트롤이라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투입량 규제, 인풋 컨트롤, 산출량 규제, 아웃풋 컨트롤, 두 가지를 쓴다고, 그죠? 그래서 가입당 생산 모형은 인풋 컨트롤 하는 거, 인풋. 뭘 두 가지 정하냐? 처음 잡는 채소 체장이나 채소 연령을 조정한다. 그건 뭘로? 그물고 크기로 규제를 한다. 그물고 크기로. 그 다음에 의액 사망률을 조정한다. 그거는 뭐냐? 의액 노력량이 규제한다. 의액 노력량. 그건 의액 노력량은 뭐냐? 배 척수 또는 배 조업 일수를 규제할 수 있다. 배 조업 일수. 그죠? 그 다음에 그 배 조업 일수를 규제하기 위해서 거먹이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죠? 또 해양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무슨 보호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거기 잡지 마게 모라토리엄 선포한다죠. 모라토리엄. 그죠? 그걸 하는 거는 가입당 생산 모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물고기 얼마나 잡히기가 예측하기 힘들 때는, 아웃풋 컨트롤은 뭔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잡힐까 추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 그죠?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의액량이 굉장히 큰 변동을 심할 때는 아웃풋 컨트롤, 그러니까 산출량 규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경직된 구조가 되어버리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진짜 뭐 수산 자원 보호를 하고 뭐 이러려면은 인풋 컨트롤이 효과적이 되는 거예요. 인풋 컨트롤이. 그건 산출량을, 의액량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가입당 생산 모형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일단 의액량 큰 병은 있지만은, 가입은 장기적으로 일정하다 보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입당 생산 모형은 인풋 컨트롤. 투입량 규제할 때, 편하다. 그죠? 한금알을 낳는 거기 비례하는데, 뭐, 이런 교육을 하는데,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이제 거기가 금으로 된 알을 낳아주는데, 한 마리. 노부가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욕심 생겨가지고, 줄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막 100개 하루 한 개 아니고 100개 통째로 뽑아보자. 가지고 배를 딱 잘라가지고 100개 이제, 알을 100개 얻으려다가 이제 오래가 죽어비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게 망했다는 그런 옛날 동화인데, 그런 것처럼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또 글자 깨졌네. 아무튼, 요걸 이제 우리가 가입량이라 본다면은, 가입량, 의액량이라 되면, 가입량은 이렇게 변동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이 컸다가 팍 줄들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슈퍼컴퓨터, 뭐, 아무리 해도 이거 예측하기 힘들어. 그래서 뭐, 작년부터 덩어리가 확 많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 작년부터 많이 잡히기로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 어떻게 예측해? 응? 어떻게 예측하냐고. 또 올해 뭐, 지금 꼬지가 안 잡혀가지고 난리잖아, 또. 응? 그거 어째 예측을 해, 그게. 뭐, 추세는 있었지만은, 올해 뭐.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럴 때는 그걸 일정하다 가정을 했더니, 일정하다고. 아유, 어차피 모르는데, 모르면 이제 통계학에서는 무작위 함수로 가정한다고, 무작위 함수. 그죠? 그럼 기본 배서 0으로 놓는 게 0으로. 0으로 일정하다 가정하는 기라고. 일정하다 가정하는 기죠. 그래서 가행량을 R이란 갖고, R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R을 일정하다 보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R을 일정하다 볼 때, R이 예를 1000이라고 딱 고정을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양어장에 납치를 1000마리를 넣었을 때, 새끼 1000마리를 넣었다고, 이걸 일정하다 봤을 때, 그러면 1000마리를 넣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그러면 가장 많이 수확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기라고. 그래서 인풋 컨트롤을 하는 기라고죠. 인풋 컨트롤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가입당 생산 모형이다, 이 말이죠. 어떤 거지. 그래서 여기, 베벌턴 홀트가 1957년에 이제 책으로 그 전에 뭐 이론이 나왔겠지만, 57년을 일단 책으로 출판한 그런 이론인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그 잉여 생산 모형은 굉장히 가정 자체에 문제가 많았는데, 요거는, 닫힌 시스템을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아까, 잉여 생산 모형, 셰프의 잉여 생산 모양은 큰 넓은 범위의 닫힌 시스템을 가정을 해야, 생태계라는 닫힌 시스템을 가정을 해야 그 성립을 하는데, 왜냐면 환경 수용 능력이 나잖아, K가 나오기 때문에, 닫힌 시스템을 가정해야 된다고. 무슨 경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이스 모종에 대해서는 좀 적용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벌턴 홀트 모형은 인풋 구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닫힌 시스템이 아니어도 돼. 열리든 하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뭘 진짜 수산 자연 관리하고 싶다면은 MSY 이런 것보다는, 여기 차라리 나을 거예요. 이게 낫다, 그 와중에 이게 아마 나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가격대 생각 모형이 뭐냐면, 작은 놈을 많이 잡을 것인가, 작은 걸. 그죠? 잔챙이를 많이 잡을 것인가, 아니면 숫자는 작더라도 큰 놈을 잡는 게 나은가. 요걸 요 사이에 질축을 하는 기라고. 잔챙이를 많이 잡는 게 나은가. 아니, 이제 계속 죽어 나가니까, 대신 진짜 자라니까, 그죠? 죽어 나가면서 자라잖아, 물고기는. 그래서 큰 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납치 양식이랑 딜레마에 빠지지, 우리가. 새끼를, 한 살짜리를 그냥, 값은 좀 싸더라도 많이 나은가. 아니, 4살, 5살까지 키워가지고, 그럼 키우는 사이에 많이 죽을 거 아니야. 또, 사료값도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이윤 부담도 커진다고. 4살까지 키워야 되고, 하려면은, 중간에 병이 들어가지고 다 전멸할 수도 있고, 가두리항이 태풍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 볼 수도 있고, 이윤 요소가 굉장히 커진다고. 그래서 이제, 납치가 크면 커질수록, 킬로그램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럼 살아남는 건 몇 마리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싸게 팔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한 살 때 그냥 확 잡아가지고 파는 게 나은가. 아니면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너무 싼 거 잔챙이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아주 비싼 거, 숫자는 좀 작지만은 비싸게 해가지고 파는 게 나은가. 이 사이에 절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출하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다고. 그걸 요즘에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컴퓨터 좋으니까 하지만은 옛날에 컴퓨터가 없었잖아. 그래서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베벌턴 홀트라는 사람이 이제 특히 베벌턴은 그 공학자 있잖아. 수학을 아주 잘했어. 공학자니까. 베벌턴이 이제 수학을 잘하니까 그 복잡한 미분방정식 이런 걸 싹 풀어가지고 아주 좀 알기 쉬운 식으로
정리한 게 베블턴 홀터의 방정식, 가이드 식이라고요. 그래서 뭘 규제를 하느냐? 의액 노력량, 그러니까 의액 사망률을 조절을 한다. 의액 노력량, 그러니까 최소 의액 체장 규제를 하는데, 이거는 물 안에 그물고 크기를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모의 실험이라 그러죠. 모의 실험을 하면 돼. 그리고 또 이제 적정값 찾는 거,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둬가지고 그걸 이제 지금 실습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한 번 더 할 거야, 실습을. 오늘 아마 실습을 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 하는 게라고 엑셀로 다 할 수 있어요, 엑셀로. 그런데 1957년에는 엑셀이 없었잖아. 엑셀이 뭐 있어? 진짜 계산기도 없었는데, 제대로. 물론, 그때도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성능이라는 거는, 덩치는 컴퓨터가 이 강의실 하나 꽉 찼는데, 그 성능은,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성능이야. 아주 속도는 느리,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일반 사람들이 쓸 수가 있나? 군사 목적으로 쓰고 그럴 때였는데, 애니박이니 애니악이니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탁상 계산기만 없을 때야. 그죠? 그럴 때 풀러가니까 이제 베블턴 홀트가 그걸 이제 아주 식으로 말하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요거 이제 양어장 가입되는데, 이거 아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리고 무게가 나오고 성장식이죠, 그죠? 성장식이 나오고 사망률이 나온다고, 그죠? 성장 사망이 나온다고. 그래서 사망도 이제 자연 사망률하고 의액 사망률이 나온다고. 의액 사망률을 몇 %로 넣을 수 있겠죠?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무게가 가장 많은가, 그죠? 총무게, 추출하는 총무게가 가장 많은가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다고. 요걸 베블턴 홀트 모형으로는 요거 못 풀어. 베블턴 홀트 방정식으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그냥 풀려면은 미분 방식으로 풀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다고.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그냥 소수 연필로지는 못 풀어, 요거는 못 푼다고. 못 푸는데, 수학자들은 작은 값을 나잖아. 근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모의 실험을 하면은, 아주 정확한 값은 우리가 못하도 실제 시간에 필요한 정도의 정확한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근데 근사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그죠? 근사치를. 그걸 해주는 게 엑셀이라고. 엑셀에 그 시나리오 분석 같은 게 있다고. 목표값 찾기 이런 거. 그걸로 하는 게,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을 했고. 베블턴 홀트 모형은 이제, 식은 아주 간단해. 베블턴 홀트는 시뮬레이션하는 총 생산, 그리고 출하한 양 있죠. 납치를 얼마나 추가한 건 너무 간단해. 무게 곱하기 몇 퍼센트를 잡았냐, 말이지. 그리고 몇 마리에서, 마리수가 변할 거 아니야, 그죠? 납치가 100마리 있었는데, 100마리 중에 몇 프로를 잡았냐, 말이에요. 여기 의액 사망률이죠. 100마리 있었는데 20% 잡았다. 그러면 100마리에 20%니까 20마리잖아, 그죠? 20마리가 될 것이고, 20마리에 그때 무게가 얼마이냐 말이에요. 무게가. 한 마리 10g이면, 그러면 200g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은, 좀 여기서 NT가 100마리였다. 그때, FT는 퍼센트로 나타나니까 20%였다. 그죠? WT는 10g이었다. 한 마리 무게. 그러면 예를 들어 뭐냐면, 10g 곱하기 20% 곱하기 100이잖아, 그죠? 이거는 뭐야? 20대고 200g이네. 200g. t를 바꿔가지고 t가 2가 되면 또 계산해주면 돼. t가 3일 때 또 계산해주면 되고, t가 4일 때 계산해주면 돼. 응? 간단하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해보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요 WT를 결정하는 거는 성장식이라고, 그죠? 얼마나 자라는 성장식. 성장이고, 요걸 결정하는 거는 사망이라고, 사망률. 자연 사망률, 그죠? 성장률 할까? 성장 시계도 되고, 그죠? 사망 시계도 되고, 시급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몇 퍼센트 수확하냐, 몇 퍼센트 수확을 갖게 된 말이지. 멸치가 100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를 수확할 것인지, 5마리를 수확할, 5%를 수확할 것인지, 아니, 100%다 수확할 것인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게라고, 그죠? 그래서 NT는 뭐 이렇게 도식을 잡으면 되죠, NT. 그죠? 다음, WT는 성장시. 봉 베트남이 성장시를 썼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제 잡아서 풀면은,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면, 이제, 잠깐 계산을 못하니까 근사치로 해서 일종의 뭐 테일러 변환이라고 하는데, 근사치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근사치로. 그래, 그래가지고 뮤가 이러고, 하면 돼, 이거 알 필요 없고, 아무튼, 옛날에 탁상 전자계산기도 없을 때, 연필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연필로 암산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을 시킨 게라고. 베블톤이. 그래서 가입당 생산을 넣으면, 아까 가입당, 여기 가입이잖아. 가입이고, 그죠? 요기요는 뭐야? 당이잖아, 당. 일당 100, 당, 그죠? 영어로는 퍼잖아, 퍼. 단위 면적 땅, 그죠? 단위 가입당, 과액 얼마 되는. 그래서 R이 일정하다 본 거예요. 아니다, R이 일정하다고. R이 바뀌더라도 단위 가입당, R이 일정하다면은 Y가 없이 되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식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 개념은 우리가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것보다 더 정교하게, 베블 홀터보다 더 정교하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고. 정교하게. 엑셀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은 안 써도 돼요. 쓴 사람 바보시네. 그래서 이제 가입당 생산인데, 여기 이제 일드라고, 그죠? 일드. 수확량이라고, 그죠? 그래서 양어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나, 양어장을 크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해 바다, 이것도 양어장으로 생각하면 돼. 아니면 북서태평양 전체, 그걸 양어장으로 보는 거야. 양어장으로, 북서태평양 전체를. 양어장으로 보고 그때 몇 퍼센트 우리가 잡았을 때, 또 처음 잡는 시기를 한 살로 할 것인가, 2살로 할 것인가, 그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애를 들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공간을 좁혀가지고 양식장을 예를 드는 거예요. 양식장. 그래서 양식장으로 하나, 바다로 하나, 원리는 똑같았고, 그죠? 바다로 하면 이제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까 봐서, 연습부터는 양식장을 예를 들어요. 양식장을 가지고. 그래서, 요 K는 아까 봉부트람이 성장식 K죠. K가 커진다는 말은 빨리 자라는 얘기라고. 빨리 자란다고. K가 커질수록 빨리 자라요. 빨리 자라니까 당연히 가입량은 더 많아지겠죠. K가 같은 영역으로 K가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자란단 말이죠. 그죠? 빨리 자라니까 당연히 높은 데 있겠지. 그 다음에 M은 자연 사망률이잖아, 그죠? 자연 사망률이 높으면은 당연히 줄어들겠지. 사망률이 높으니까. 자연 사망률이 낮으니까 많이 되고, 그죠?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려볼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의획된 시기를 요 2살부터 잡는 기고, 1.5살, 1살 할 때, 2살부터 하면 좀 제일 늦게 잡는 기잖아. 그렇게 당연히 많겠지, 그죠? 오는 눈 빨리 잡으니까 줄어든다, 그죠? 눈 빨리 잡으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F고 이런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 엑셀에 그려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쑥 내려갈 때 여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가지 경우가 여러분 볼 거예요. 하나는 아까 R이고 여기 이제 F가 되면은 하나는 우리 갔다가 쑥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서 나중에 최대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F하고 나누기 R인데 이때는 이렇게 계속 드러났던 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줄어들 기미를 안 보여.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때는 요걸 이제 우리가 F 최대치가 있죠. 최대치인데 이는 F 맥스가 나타나는 거야. 무한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경우 다 우리가 F 0.1이라는 걸 계산해 줄 수 있어요. F 0.1. F가 F 0.1이라는 게 있다고. 이거는 뭐냐면은 요 초기 길기에 10분의 1에 가는 거를 F 0.1이라고. 여기 초기 길기가 있으면 길기가 어찌 되냐면은 계속 완만해져. 이래 됐다가 여기서는 1이 되고 여기서 가면 1이 되고 또 여기서는 1이 되고 나중에 여기 가면 길기가 길기가 처음에 급박했다가 자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길기가 그죠? 길기가 때 처음에는 그림에 처음에는 이렇게 급해졌다가 조금 더 가면 조금 줄어들고 조금 더 가면 더 완만해지고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길기가 이렇게 F가 증가함에 따라 길기는 이렇게 줄어든다고 길기가 그죠? 줄어든다. 그래서 요 초기 길기에 10%에 해당하는 길기. 그러니까 여기 길기가 0.1로 하면은 요 길기가 10% 0.01호에 해당할 때 이걸 찾아가지고 이때 이걸 꺼주는 걸 F 0.1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1.1이라는데 F 0.1이라고 한다고. F 0.1. 요걸 좀 수포자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수포자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개념인데 왜 그런 F 0.1을 쓰는가는 또 설명할게요. 자, 아까 F죠, 그죠? 익스플레네이트라는 게 F고, 이걸 저 노란 게 돼서 안 보이겠다. 좀 지우고. 여기 F잖아, 그죠? F고, 여기 이제 일드 퍼이고 생산이죠, 그죠? 생산량이라고. 그래서 여기 의액 사목률을 나왔을 때, 이쪽에서 이제 최대치가 된다고. 최대치는 뭐냐면 이때는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0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줄어드는 마이너스가 돼버려. 기울기가 0인데, 그리고 초기 기울기가 있다고, 초기 기울기, 그죠? 요 기울기가 말해서, 기울기가 1이었다면은, 그 기울기가 0.1이 되는데, 여기가 기울기가 1이었다면은, 이때는 기울기가 0.1이 된다고, 기울기가. 이때에 해당하는 요걸 우리가 F 0.1로 나온다고, 그죠? F 0.1. 요거에 해당하는 F 값. 그죠? 요거에 해당하는 값은 요걸 F max고, 이거는. 여기 해당하는, 최대가 되는 값이고, F 0.1로 나왔다고, 그죠? 그래서, 어떨 때 F max가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F 0.1이 실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왜냐면 F 익스프레션 레이트를 했는데 여기 의액 사망률이 늘려면은 배수가 늘든가 주어 밀수가 많아져야 되잖아.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진다. 투자 비용이라고 투자 값이 많아져. 여기 들어가는 돈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투자 액수라 생각하면 된다고. 투자액. 경비라 생각하면 돼. 경비가 많아질수록 F 값은 많아진다. 왜 고기를 저기는 1%만 잡을까? 아니면 저기는 10%만 잡을까? 아니면 저기는 50%만 잡을까 했을 때 그 퍼센티지가 늘어날수록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배 숫자라면은 조합일수가 많아져야 되고 같은 조합일수는 배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다 인건비나 기름값이 많아져야 된다. 이래 갈수록 기름값도 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기라고. 그죠? 경비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증가함에 따라서 요 Y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벌어들인 돈이라고.
벌어들인 돈, 이익을 남기는 게잖아요. 그죠? 이윤이잖아요. 이윤. 그래서 요거는 들어간 경비가 이렇다는데,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 쉽게 쓰면은, 되나, 이게. 지우고. 칠판이 되나? 되고. 조금 더 쉽게 쓰면 하면은, 여기 이제, 뭐라 하노? 투자 금액. 뭐라 하노? 경비라나? 투자액. 투자액이고, 요게, 벌어들인 거 이익이라고 하지, 이익. 얼마나 또 벌어들인 거 뭐라고? 이익이라 하죠. 그 BC 분수라는 거 있죠. 이익을 이제 베니핏이라고. 투자액은 C라나, 코스트. 코스트. 베니핏. BC 분석에 쓰는데, BC 분석. 그런 거 쓰죠. BC 분석이라는 거 쓴다고. 그죠? 이런 경제 개념이잖아. 그죠? 여기 요거 보잖아. 투자액 대비 얼마나 우리가 벌어들인다는 걸 본다고. 그죠? 벌어들이는 거 보는데, 그러면은, 아까 숙에서 이렇게 됐다고. 아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아까 이런 가액 생산 모양이 보였죠. 그래서, 이쪽에 해당할 때가, 투자를 했을 때가, 이때가 이제 F 맥스가 된다고. 이때 이제, 돈은 가장 많이 벌려들었다고. 그죠? 돈은 가장 많이 벌려들었다고. 그런데, 투자액 대비 BC를 보면은, BC, B나 C, 여기는 기울기가 기울기, 초기 기울기라고. 그림이 조금 안 좋네. 다시 지울게요. 잘 썼나? 잘 적었다. 좋은데, 이제. 다시 그릴게요. 저기 있을까? 바닥이 올라가가지고. 이런 형태인데. BC가 여기 뭐냐면, 쉽게 말해, 여기 기울기라고, 기울기. 그죠? 요걸 봐요. Y로 X, X, 여기 기울기잖아, 이거. 여기 C를 B로 나눠준 거니까. 그죠? 여기 기울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을 때는 요 지점에, 바로 여기가 제일 높아. 여기가 제일 좋지만, 여기만 가기는 또 그렇잖아. 여기는 제일 높지만은, 별로 뭐 장사 안 하는 거 똑같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장사 안 하는 거야. 손해 안 보고 그냥, 장사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박할 때, 어디 주식 투자할 때, 10원 투자하는 거야. 근데 돈이 한 1억 있는데 10만 투자할 때, 그 10원 투자비 벌어들는 게 많아지기라 이 말이에요. 10원 투자. 비율은 많아지는데, 근데 투자가 많아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Fmax는 안 되더라도, 여기에 가까운 F에 0.1을 해주면은, 아까, 초기울기에, 아까 F 0.1이죠. F 0.1이 되었을 때, 기울기에, 초기 기울기에 이었을 때, 요 기울기에 10%를 했을 때는, 투자는, F, 보통 0.1이 정도가 안 오고, 또 지워주죠. 뒤로 가보죠. 보통 F 0.1, 다시 보면 F 0.1은 점이 나면 보통 이 정도예요. 거의 같이 붙어온다고. 거의 같이 붙어가지고, 이걸 F 0.1로 놨죠. 그죠? 0.1로 놨으면은, 자, 여기서는, 여기에서 요만큼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벌어들였다고. 벌어들인 양이. 그죠? 이 정도 벌어들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또 좀 이상하다. 여기, 다시. 이거 알지. 이런 개념인데, 다시 이걸 취해버리면, 이걸 지우나, 이걸? 취하셨나? 자, 여기서 아까, 여기 0.1이랬죠? 이걸 그냥,
여기 아니지. 자, 여기 아까, 여기 Fmax였죠. 그죠? 여기 Fmax고, F 0.1인데, 여기서는 요만큼 투자함에 따라서, 여기서 요만큼, 그죠? 버려드렸다고. 요만큼 버려드렸다고. 버려드렸는데, 근데 F 0.1에서 더 올라가, Fmax까지 간다 치죠. 여기서 만약에 요만큼 투자를 해서 상당히. 여기 한 3번에 투자했는데, 근데 버려드린 거는 요거밖에 안 된다고, 양이. 차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자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추가적으로 투자도 많이 해줬는데, 더 투자를 해도 버려드리는 양은 조금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투자를 요만큼 해줄 때 버리는 게 요만큼 늘어났어. 그래서, 여기 이제, 델타, F1이라 하죠. 델타, 요걸 델타 F라고, F1이라고, 그 다음에 요걸 델타 F2라 하죠. F2 했을 때, F1하고 F2 했을 때, 그러면 뿌려드린 거는 델타 C를 하죠. 델타 C1 뿌려드린 거. B죠. B니까. B1은 이렇게 크다고. 근데 추가적으로 델타 F2를 해줬을 때 뿌려드린 거는 델타 B2 요밖에 안 된다고 있으면. 돈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줬는데 이게 거기서 추가해서 더 이상 수익이 많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초기에는 조금만 투자해줘도 확 많이 뿌려들여줬는데 여기서 더 투자를 해줘봤자 많이 해줘봤자 기울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뿌려드리는 그 BC가 줄어요. 그래서 BC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BC라는 거는 여기 커지면 커질수록 F쪽으로 갈수록 BC는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요거는 베니핏은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이 비율 자체는 계속 감소한다고. 그죠? 감소하기 때문에 BC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그러면 했을 때 해가지고 대충 눈진적을 할 때 우리가 투자를 F0.1로 맥스보다는 F0.1로 했을 때 F0.1이 차이 별로 이때 했을 때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벌들 수 있다. 투자 대비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F0.1을 쓴다고 그러죠. F0.1을. 그런 이유를 써요. 그래서, 경우 주북부실 했을 때 Fmax까지 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에서 F0.1 정도에서 투자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돈을 좀 질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또 투자를 안 해보면 남는 게 없잖아, 또. 이때 되면. 그래서 생물학적 기준적으로 Fmax를 쓰는 경우도 있고, F0.1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F0.1이 뭔가는 실습 시간에 잘 보세요. 보고, 초기 길기에 0.1. BC가 100이었는데, 요때 BC가 10이 되었을 때, 초기가 100이었다면, 요게 0.1이니까 10이 되었을 때, 기울기.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때쯤 했을 때, 우리가, 식도 나오네, 그죠? 10이 된다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F0.1이라고 한다, 그죠? F0.1이라고 다른 데 안 쓸 거야. 여기 있으면 쓸 거야. 베블턴 홀트 모양이 있으면 나올 거야, 아마. 가이드 생산 모양. 다른 데도 경제에서 이런 거 쓰나? 저는 뭐 경제를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데, 다른 경제학 분야에서 이런 건 안 쓸 거야. 아마, 수산학교 베블턴 홀트 모양에서만 이런 개념이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가지고 R을 또 얼마나 낳는가, 그걸 또 우리가 시뮬레이터로 할 수 있어요. R 양을 계산할 때. 가입량하고 R양, 음양을 또 계산해 주는데, 그때 이제, 전혀 안 잡았을 때는 이제 R이 100이 나줬는데 이제 싹싹 잡아두면 낳는 R수가 줄어든다고. 그죠? 그러면, R을 일단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긴축을 잡았지. 보통 40% 잡았단 말이에요. 원래 안 잡았을 때 비교해서 40%, 35% 뭐 이렇게 잡아주는데, 여기 어디서 쓰냐면, 아까 가입된 생산 모형, MS바이도 마찬가지고, 어디 쓰냐면, 홀트 있죠, 홀트. 베블턴 홀트에서, 홀트는 생물학자에 있다고. 뭐 연구에서 주로? 고래 연구다, 고래. 고래같이 오래 살고,
새끼 많이 안 낳는 놈들 있죠. 밀종위에 체해진 이런 놈들. 이럴 때는 여기 잘 맞아. 베벌턴 홀트 모양으로 하면. MS바이도 또 마찬가지로 큰 물고기, 아주 오래 사는 물고기는 잘 맞는데, 그 우리나라는 주로 작은 거 먹잖아, 뭐. 멸치 많이 먹잖아. 멸치 감이 나이 한 살 때 1년생인데, 오징어 1년생이고, 1년생짜리는 베벌턴 홀트 적용을 못 해. 베벌턴 홀트 그 모양 자체가 한 살, 두 살, 세 살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1단위로 죽고 살고 하는 멸치나 오징어, 다른 이제 소형을 고도도 필요해가지고 그런 어류들에는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베벌턴 홀트 모양 자체가 힘들다고. 잘 맞지도 않고. 안 맞는데, 이런 거 이제 참다랑어나 고래, 여기는 잘 맞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MSY 개념도 고래나 참다랑어에는 그게 좀 맞을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 사니까. 오래 산다는 말은, 환경 변동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고. 덩치가 크니까. 근데 의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런 종어에 대해서는 아까 수산 자원 관리도 필요하고 MSY나 이런 가이드 생산 모형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왜냐하면 환경 영향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자, 물고기가 크기가 작을수록 그런 놈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알을 많이 낳는다고. 멸치 이런 거. 이런 거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 환경 영향을.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데 대신 의행 영향 거의 안 받아. 의행 영향은. 워낙 숫자가 많고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참다랑어나 고래 같은 거, 또 물개 이런 거 있죠. 물개, 바다뱀도 맞죠. 거북 이런 거. 이런 건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말은 자연 변동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의행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밀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0년, 200년 동안 밀종된 바다에서 밀종된 생물들이 있어요. 멸종된 생물들, 멸치가 멸종된 거 봤나? 물고기가 멸종된 거 봤나? 물고기. 멸종된 물고기 한 푼도 없어요, 바다에서. 지난 200년 동안. 그런데 고래는 많은 정도에 멸종됐어. 유럽인들 멸종시켰잖아. 포경선 도입해가지고, 해가지고, 많은 고래가 멸종됐다고. 큰 어종이죠. 크잖아, 덩치가. 오래 살고 하니까. 그 다음에 독도에 옛날 강치가 살았다, 독도. 그죠? 바다 사자인데. 독도 강치 지금 없잖아. 멸종했잖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잡았다. 우리는 또 해녀들이 많이 잡았다. 서로 싸워서 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할 때는 일본에서 너무 많이 잡았어. 그때 일제시대 때, 일본 어부들이 너무 많이 잡았어. 그래서 멸종됐다고. 그래서 그런 큰 생물들은 고래, 이런 거는 멸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보존을 할 때, 요 F40% 이런 걸 쓸 수가 있다고. 이런 걸. 나는 알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끼를 작게 넣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걸 그대로 멸치에 쓰고, 고동에 쓰고, 그래 하는데, 잘 맞을까? 캐스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베벌턴 홀트식을 쓰는 게 아니고, 바로 계산해준다, 그죠? 아까 설명했죠. 아까 무게, 예를 들었죠. 그 무게는 성장식. 그 다음에 요 캐치 이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캐치 이케이션 정도 돼야죠. 발라노페 캐치 이케이션 설명했죠. 그걸 쓴다고. 오늘 이제 멸치를 예로 든 긴데, 이렇게 돼. 여기 이제 사망률이고, 그죠? 어획 사망률이고, 여기 뱃살도 잡을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는가, 멸치를. 그런 것도 분석을 해볼 수 있죠. 멸치는 이제 나이가 1년생이니까 베벌턴 홀트 모형을 지금 못해. 불가능해. 그 대신 시뮬레이션 하고 베벌턴 홀트 모형은 못했던 것도 컴퓨터로 엑셀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거 다 엑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먹히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 낳는 것까지 다 해줄 수 있어. 알 얼마나 낳는가. 그죠? 알은 제일 안 잡을 때 알을 제일 많이 넣지, 그죠? 알을 낳으면 또,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구를 예를 들어가지고, 다 해볼 수 있어요. 성장 심화 있으면 된다고. 성장 심화 있고, 어획 사망률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요거 뭐 너무 올렸는데. 그래서 요걸 추정을 했어요. 요거 Fmax 해가지고, 왜냐면 성장시를 알고 사망률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거제까지 있었는데, Fmax가 0.37이고, F0.1은 약간 작게 나왔다고, 그죠? 0.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다고. 이럴 때 이제 애인 양이 46,000마리다.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 주시죠. 뭐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뭐,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대구가 성숙체장이 이제, 군성숙체장인데 59cm 정도 돼요. 59cm, 대구가. 대구 중요한데. 그 군위수상관에서 금지체장 정을 하였다. 금지체장 정책도 틀리지만, 금지체장을 어떻게 추정하면은, 요걸 기준으로 써요, 요걸로. 성숙체장을 가지고 가입된 생산 모형을 안 하고. 그래서 아까 대구를 예를 들면은, 대구 군성수에는 약 58cm, 59나 58cm, 성숙체는 59cm고, 가입당 생산 모형을 하면은, 35cm일 때, 제조체장, 의액체장은 35cm일 때, 금지체장으로 하던, 생산이 가장 많아진 걸로 나왔다고. 35cm일 때. 근데 국내상가지고 군성숙체장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어. 이거 아니라고 해도, 이거 58cm 잡으면 엄밀하고, 그만두란 말이야, 이거.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이걸 막 하더라고. 금지시장 자체가 잘못된 규제라고. 다 죽은 놈을, 어쩌란 말이야, 다 죽은 놈을. 그걸 버리려고 오라, 이 말밖에 안 되거든, 금지체장은. 그래서 무슨 망목 크기를 조정을 해야지, 잡히기 전에. 망목 크기를 조정을 해야지, 잡혀야 죽은 걸 다시 버리라고 하는 규제밖에 안 되는 게, 금지체장이야. 그래서, 망목 크기를 일단 35cm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가장 높더라고. 그래, 지금 하니까 대충, 제곱 자기장이 40cm 정도 돼, 지금. 40cm 정도 지금. 잡는 게 되고, 잡히는 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적당하더라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길름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쉐우도 다 할 수 있어요. 쉐우에 잘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할 수 있고, 쉐우, 흰다리 쉐우도 할 수 있고, 그지? 해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성장실 직접 줘가지고,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성장실 돼가지고, 다 해볼 거야. 성장실 주면은, 사망률 주면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대구를 하든지, 납치를 하든지, 다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실습을 해볼 테니까, 가입당 생산 모형이 아니라도 엑셀 이런 데도 능수나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거 한번 배워놓으면 좋을 거예요. 맞춰서.